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새누리당의 정당 공천 폐지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정당 공천 유지 당론에 대한 반발이 지역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 4차 순환고속도로가 천연기념물인 측백수림 위로 교각을 지어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시리즈, 오늘은 달서구청장과 달성군수로 후보로 누가 뛰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3,000대가량의 택시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4차 순환고속도로 안심 지천 구간 공사가 올해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1호인 측백수림이 있는 도동마을을 지나가도록 설계돼 있어 이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 도동마을입니다. 천연기념물 1호인 측백수림으로 유명해 문화재청과 대구시가 특별히 보호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40m 높이의 다리를 세운 도로가 들어섭니다. 안심과 지천을 잇는 대구 4차 순환고속도로인데 마을을 감싸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대구 포항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에 이어 4차 순환도로마저 통과하게 되면 마을은 더 고립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가 자랑하는 측백수림의 장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로 삼각지대 안에 지금 서가 있습니다. 이 순환도로가 나게 되면은. 그러다면 지금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천연기념물 제1호 측백수림이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대구시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시는 이 도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하지 주민들 생활권이나 안전이나 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는 안전 등의 이유로 도로 구간을 변경할 수 없다며 설계 도면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전 측면에서요, 그쪽을 직선화를 좀 시켰고요.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는 조건을 제가 심의를 받았거든요. 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4차 순환도로 공사 기간 내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공천 유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선 공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 대구 경실련, 체인지대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 공천 폐지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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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위헌론은 새누리당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당 표방제를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정당 공천이 마치 위헌인 것처럼 자꾸 왜곡되게 허위 사실을 국민들한테 자꾸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여부를 검증하려면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통해 국민들에게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단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배제를 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그 법안에 어느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한편 전국 100여 개 민관단체로 이뤄진 정당 공천 폐지 시민행동도 향후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정부가 택시 숫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다고 보는 건데 대구는 3,000대가량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짧아도 30, 40분,
길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대구 시내 역이나 도심에서 이렇게 서 있는 택시는 400~500대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뭐 없습니다. 뭐 시내 다니면서는 전혀 못 태우겠고 뭐 30분 40분이라도 기다려가지고 여기서 태워 나가고 뭐. 이렇게 서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 이외에 구청에 신고하고 잠시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택시도 1,100대에 이릅니다. 실제 대구의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148명으로 인구 대비 택시 숫자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 대구의 그 공급이 지자체 선거위에서 이렇게 대구시가 남발을 했고 또 중앙정부도 그렇게 남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인데도 이 방치를 해가지고 사정이 이렇자 정부와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택시 적정 대수 파악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넘치는 숫자의 택시는 보상금을 주고 면허를 말소시키는 사상 처음으로 인위적인 감차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지난 2011년 대구시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택시 과잉 공급분은 3,200대 정도로 감차 규모도 이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시가 시나 국토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면허가 나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1,300만 원으로 책정된 보상금은 법인 택시 거래 가격의 절반 정도이고 개인 택시의 경우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감차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전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대구 경북의 최대 수요 전력이 875만 5천 킬로와트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들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기 사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한전은 최저 기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평균 60만에서 72만 킬로와트의 전력 수요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염된 소나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제 작업도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사목을 잘라낸 그루터기에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 애벌레가 동면하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자 애벌레가 우글댑니다. 고사목을 덮어놓은 방수천의 재질이 약해 벌레가 갉아먹거나 뚫고 나온 흔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름 전에 약재를 투입해 훈증 처리한 곳에도 구멍이나 방제는 하나만 합니다. 걸렸을 때 힘으로 당기거나 이럴 때는 이제 이게 회수이 되죠. 재선충병에 걸려 벌목한 고사목도 처리가 부실하긴 마찬가지. 산 곳곳에 고사목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과 주택 조성용으로 자른 소나무가 뒤섞여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작업 중 굴러내려온 고사목은 그새 낙엽이 덮여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베는 사람 따로, 약재를 투입하는 사람 따로 작업이 제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율은 30% 정도. 허술한 방제 탓에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오는 4월까지 고사목을 처리하는 것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이용객 만족도가 높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절벽과 계곡 사이로 열차가 달립니다. 기차가 아니면 닿을 수 없는 한반도 내륙의 가장 깊은 곳을 관광하는 백두대간 협곡열차입니다. 최근엔 야간 협곡열차도 운행을 시작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주변 경관이 너무 좋고요. 아주 물도 너무 아름다워요. 기분이 좋고요. 아주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용객은 수도권 지역이 33%로 가장 많았고 대구, 경북, 경남권, 강원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이용객 중 숙박을 한 여행객은 30.8%, 1인당 지출 비용은 19만 6천 원으로 당일 관광객보다 3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해 숙박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0여 개소의 저희들 전통과학을 보수해서 숙박시설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300~400명 정도가 이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도 대형 폐교를 저희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지난해 이용객은 30만 명. 이용객들의 소비 지출을 근거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구 경북 연구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협공열차 이용객 중 222명을 설문조사하고 분석한 겁니다. MBC 뉴스 김건혁입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철새로부터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야생조류 포획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의성, 청송, 성주 3개군에서 운영하는 수렵장에 야생조류 포획 금지를 긴급 지시하고 수렵 활동을 하고 있는 엽사 3,300여 명에게 야생조류 포획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인들이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조류 먹이주기 행사, 야생조류 탐조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야생조류 집단 서식지에 안전거리 유지 현수막도 설치했습니다.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서구청장과 달성군수 예비 후보들을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경우 언론인 출신 김문호 현 군수가 재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3선 대구시의원인 박성태 의원이 달성군수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청 환경과장을 지내다 지난 17일 명예퇴직한 강성환 전 과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아직 거론되는 인물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 등 정치개혁특위의 내용을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는 현직 구청장을 포함해 지방의원 출신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곽대운 현 구청장의 행보입니다. 재선의 곽 현 구청장은 설 전후에 대구시장 출마 또는 구청장 3선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구 대구시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차례 달서구의회 의장을 지낸 도영환 달서구 의원도 지역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내세워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외에도 전 대구시의회 의장을 지낸 도의환 대구시 의원이 달서구청장에 도전하고 최문찬 전 대구시의회 의장도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달서구 역시 야권 후보로는 거론되는 인물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중순 모 식당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서 종친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각 모임에 수십 차례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종친회원을 모아 음식물을 제공한 종친회 간부 B씨도 검찰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음식물 값의 10배에서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민의 절반이 자기는 하층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는 대구가 49.3%, 경북은 49.6%로 전국 평균치 46.7%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자기를 상층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대구 1.5%, 경북은 1.4%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본인 세대에서 지위 향상이 어렵다는 의견도 대구는 61.3%, 경북은 54.8%나 됐고 자식 세대에서도 지위 향상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대구는 41.8%, 경북은 37.4%였습니다. 이직이나 실직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서 대구는 63.3%, 경북은 56.3%가 이렇게 느끼고 있고 직업 선택 요인은 수입과 안정성, 적성 순이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오늘 산업단지 개발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49살 최 모 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경주시 서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동업자인 50살 김 모 씨와 평소 불화를 겪어오다 지난 6일 경주시 서면 한 야산에서 김 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공채 과정에서 심사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줬다며 경북대가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공고에서 제시한 지원 자격의 요건도 충족 못 시킨 지원자가 최고점을 받았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지역 146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38.4%가 설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답했고 원활하다고 한 곳은 6.9%에 불과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 매출 감소가 82.5%로 가장 많았고 판매 대금 회수 지연이 46%, 원자재 가격 상승이 38.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기업의 설 휴무 기간은 나흘에서 닷새가 87.4%로 가장 많았고 설 상여금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60%, 평균 금액은 6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